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옥수진경이 무엇인지, 한번 옥수진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진경. 자, 옥수진경은 크게 이제 3,20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분량이죠. 이 중에서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오성에 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성론에서 오성용수, 오선천변전락, 그 다음에 형상혈수, 형국론을 221개를 갖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걸 보면 이것들이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총령, 백호, 그 다음에 관귀, 금료, 문성, 혈법, 형살론, 방향론, 명당론, 수구론 형태에서 이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일반 이제 인자수지나 삼법전서나 그 다음에 담자록이나 지약 특히 이런 데서 전부 다 인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 세 곳을 갖다가 아직은 오성에 관한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은 이 옥수진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옥수진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겼으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성용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라는 것은 이게 수고 이게 목이고 이렇게 된 게 화고 이게 토다 그리고 이게 금이다 이렇게 뺏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옥수진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두 개가 뭉쳐 있을 때, 세 개가 뭉쳐 있을 때, 그리고 이 화성체에서도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금성, 토성체에서도 밑에 또 목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가정을 해서 토탈, 수형, 화형, 금형, 목형, 토형 해가지고 6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다 기륭화복을 얘기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오성이라고 배웠지만은 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이제 옥수진경의 진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행지수, 수에도 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도 수성이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수성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수성이고 전부 다 수성을 갖다가 하나만 아니라 이렇게 천변전락 내려와서 변해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것과 같이 합해졌을 때 이 기륭화복이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 옥수진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가히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분야를 갖다가 새롭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여러분들이 참 대단 가슴이 아마 좀 뛸 겁니다.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자, 행지수. 여러분들 이제 수라는 것은 그냥 산에 있는 이렇게 수성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산에 있는 것도,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수성체지만, 이렇게 평양지로 내려온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행지수라고 그래요. 즉, 땅으로 행하는 물이다, 수다. 그래서 평강행지수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는 얘기죠?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자, 행지수라 보면 평강이니 반드시 각과 수가 그려놨죠. 내려오니까 각과 이렇게 지각과 손이 같이 붙어 있더라. 그래서 지각이 이제 수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행지수니까 수가 평양으로 이렇게 평양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성이 나눠져서 3, 3, 5 세 갈래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가운데만 좋다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즉 가운데로 나왔을 때 세계로 나왔을 때는 가운데로 정출로 나왔을 때는 가운데 것이 제일 효력이 좋다.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과거에 겁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은 이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부름을 받아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더라. 그러나 우측에 있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큰 데서는 작은 것이 묘하고
작은 데서 큰 것이 묘하다는 이론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좋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이 옥수신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최원정이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용맥도 관직의 등급과 같다. 자 무슨 얘기냐? 정출로 내려와서 가운데로 내려온 것은 이것이 주다.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하고 지 옆에 있는 것들은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종사다. 즉 이거와 이거는 다른 이것들은 이것을 도와주는 거지 이거 등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은 별개다. 즉 가운데에서 나온 곳에 머무른다. 즉 정출이 아니고 좌우에 있는 것. 자 비록 관이 녹과 있어도 자 이것이 비록 관과 녹이 있어도 이 가운데 관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것은 동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동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할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성에서부터 오성 천변전락부터 형국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성 천변전락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오성체를 갖다가 두 개가 붙었을 때, 세 개가 붙을 때, 행할 때, 또 내려왔을 때, 막 이런 것을 보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오성이 같이 뭉쳐서 내려올 때, 주산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천변전락을 얘기한다. 천변전락이 뭐냐? 자, 이 수성체에서 이게 할아버지죠. 조에서 뚝 떨어져서 다시 목숨을 맺었다. 자, 이걸 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낙을 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수성체가 나와서 뭔가 다시 이렇게 뚫고 나왔다. 이 뚫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천이라고 합니다. 천. 자 여기서 토성에서도 목숨이 뚫고 나왔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을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을 얘기하고 자 먼저 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수성체가 다시 수성을 변해서 이렇게 변하면서 이위 긁고 가면서 지현자로 내려오면서 토성으로 변했다. 이것을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변에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성으로 전해지는 걸 갖다가 전이라고 해요. 즉 이렇게 해서 수성에서도 변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수성으로 전했다. 또 여기서는 토성으로 전했죠. 그죠? 목에서 전해가지고 이표를 했다. 이것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락과 천과 변과 그리고 전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기껏해야 산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위하냐, 기복하냐, 굴곡하냐 이런 걸로 봤지만은 이렇게 천변전락 즉 조산부터 자 제일 위가 조산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가 있는 것이 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 밑에가 모가 됩니다. 자 모 밑으로 이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잉을 해가지고 여기다 혀를 맺는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합당한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이 오성론에서 이 오성에서 옥수진경에서 장자미와 최원정이는 자 9대 1 여기는 1대다 이건 2대다 그리고 3대다 그리고 4대다 5대다 뒤로 가면서 1대 2대 3대를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자 1대는 분명히 주사는 수성체란 말이에요. 자 수성이라는 것은 수레하다는 뜻이에요. 수레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부가 됐으니 1대에 부가 됐으니 게 굉장히 부기쌍전이죠. 자 2대는 뭐가 됐어요? 목이 있어요. 목이 나올 것이다. 자 부가 있고 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문장가로서 굉장히 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료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5대에 가서도 다시 문장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옥수진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식, 잉융 잉육이라고 하죠? 자 태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낙에 쓰면은 이건 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 그 중에서도 모가 이 수가 이것이 어머니다. 이것이 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식을 거쳐서 잉을 거쳐서 육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죠. 태식, 잉, 식 같은 경우는 혈장 뒤에 1절에서 이렇게 묶어준 것을 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자손들을 갖다 전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대에는 누가 나오고 2대에는 누가 나오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이 발복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행상극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걸 보면 가히 옥수신경은 큰 산을 보고 용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앞에서 오성도 56개로 하지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것도 69개로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자, 수성체 하나가 밑에 여러 개 형틀이 모여서 된 걸 갖다가 다시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방대하게 집대성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옥수신경에서 장자미가 더 신경 쓰고 더 유명했던 것은 이러한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형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미는 천변, 자, 락에서 천에서 변 전으로 했는데 이것을 명대 초에 보면은 주경일이도 산양짐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자, 명경 호대가 있어서 개장을 해서 내려왔다. 선익이 있고, 자, 호대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소좌, 소평, 대좌, 대평이 가운데 있고, 중출로 천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 이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좌, 대평, 소좌, 소평, 이것들이 있어서 길이 쇠계, 즉, 성문이라고 하죠. 리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길이 쇠계. 길이 쇠계라는 것은 문이 껴요. 성문이라. 토리라는 거, 토문. 자, 토문이 생겨서 여기에서 혈장이 생겼다. 즉, 우각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각사 옆으로 해서 혈장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이 된다. 이렇게. 이 이론이 산양짐의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을 용의 변화, 조선에부터 내려온 것 같다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소좌, 소평, 대좌, 대평, 그 다음에 길이 쇠계로 얘기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옥수신경에서는 낙과 천과 변과 전을 얘기하니까 더 상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면 인자수지가 있어요. 자, 인자수지에서도 거의 이제 인용하는 걸 보면은 옥수신경을 많이 인용해요. 여기도 옥수신경을 인용했죠. 이렇게 흥난경, 장경 이런 것들 인용했지만 청호경 뭐 다 했어요. 여기 적정경이라고도 인용을 했어요. 이 적정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자미의 32대 선조가 쓴 경전이다. 즉 청호경보다 더 앞에 된 거다. 400년 정도 앞에 된 거다. 이렇게 보면은 과히 이 옥수신경의 진가가 여러분들이 인자수지에도 인정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인자수지에서도 용의 변화를 고작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자, 조산이다, 소조산이다, 그리고 종이다. 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종파를 일으키니까 종이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부모산이고 결국은 혈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흉이다, 기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용을 보고 산을 보는데 합당하느냐를 보면은 이 옥수신경을 여러분들은 다시금 한번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오성이 뭉쳐서 하나의 형국을 이뤘을 때 여러분은 물형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형상론만 갖고 얘기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형상열수도 이렇게 모든 물건에 대해서 27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이걸 거의 221개의 물형론을 전부 다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자미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장자미의 이론을 최원정이가 발휘를 해서 해설을 하는 것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자, 사자 복호형이다. 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틀리죠. 사자는 얼굴이 작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작아요. 그러나 사자는 넓어요. 이게 굴레 수염이 있죠. 그래서 이거 사자다.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는 것이다. 사자에 호랑이가 복호형이다. 호랑이가 넙죽 엎드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 한 줄이 장자미가 쓴 거고요. 이 많은 것을 최원정이가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설이 기가 막혀요. 한번 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것은 면형으로서, 자, 누워있는 형태로서, 산도는 누구 거다? 반장군의 조다. 실제로 이제 이 반장군이라는 사람은 절도대장군이 나오고 제후에 봉해졌다.
그런데 최원정이가 이 산도를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최원정이는 일일이 이 산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자, 유윤승의 조부 말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산도를 가지고 가서 직접 유윤승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반초의 조가 아니고 반종호 조의 무덤이라고 하더라. 자, 재밌죠? 이렇게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이 발복을 논해요. 누가? 최원정이가. 자, 그러면 최원정이가 논한 걸 봅시다. 자, 아버지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절도사가 됐다. 자, 절도사 한 명 나왔죠? 아들들은 선무대장군이 되었다. 장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후에 번영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전부 다 무예에 능했다. 자, 그럼 여기에 무가 왜 나왔고 왜 절도사가 나왔고 왜 이러한 제후에 봉해졌느냐 하는 것을 최원정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앞에서 봤던 오성론으로서 오성천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국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다라고가 아니라 여기에 또 왜 혈이 맺히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될 숙제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최원정은 뭐라고 하냐? 자, 조상의 호랑이가 조공하는 곳이 우측이다. 자, 앞에 호랑이가 우측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다. 혈이 우측에 있을 것이다. 원래 호랑이는 좌측을 먼저 보고 우측을 봐요. 그래서 좌측론에 원래 하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호랑이가 우측을 보고 있다. 또 두 번째, 용쇠가 좌에서 나왔고 혈이 있으니 혈은 좌측이 없고 혈이 우측에 있다. 혈이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좌측에서 나왔으니 좌측에는 혈이 없고 이 좌측에는 혈이 없고 우측에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또 그 다음에 호랑이의 면이 우측을 향하고 있다. 맞아요. 호랑이가 우측을 향하고 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자, 호랑이 뒤에 있는 봉우리가 당연히 또 우측에서 자, 호랑이 뒤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뒤에서 낙산 역할을 하죠. 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봤어요. 자,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자, 용은 오른쪽을 따라 왼쪽으로 오고. 자, 용은 오른쪽을 따라 왼쪽으로 이렇게 왔죠?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왔고. 자, 용은 오른쪽을 따라 왼쪽으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새는 왼쪽을 따라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죠. 오른쪽에서 용은 이렇게 가고 새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새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좌측에 놓고 이렇게 꾸기는 안쪽에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호랑이의 면이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이 외양과 바깥에 있는 조상들과 맞췄더라. 맞죠? 자, 그리고 자, 조수 또한 우측에. 자, 조수가 우측에 그러면 조수정의 법을 썼어요. 우측에서 오니까 당연히 혈은 우측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측에 혈이 있다. 자, 이걸 보면 호랑이 형상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혈이 왜 있고 그리고 발복이 어떻게 됐냐 이게. 자, 발복을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릇 금성이 행용하는데 수와 목이 없으면 반드시 자 전부 다 수 하나 있고 전부 다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직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화 하나 있고 전부 다 금성체라면 이 사람은 무직이 나오는데 무신으로서 성공을 하는데 왜 제후가 됐느냐? 자, 이게 낙성 이게 녹성이죠. 녹봉을 먹는 거죠. 화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제후가 되더라. 그래서 제후가 나왔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전부 다 왜 장군이 나오냐? 보세요. 자,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금성이죠. 그래서 금성을 띠고 4명이 나왔더라. 자, 어차피 1대 2대 3대 4대 해서 마지막에 가서 아마 제후의 봉이 있겠죠. 이렇게 예측한 걸 보면 가히 옥수진경의 진가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천변전략으로 다 얘기를 하고 혈은 어디에 있고 혈을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비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까지를 다 얘기하는 걸 보면 옥수진경은 정말 그때 당시에 대단한 책이었지만 이것이 한 400년 후에 나타나죠. 그러고 보면 참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원정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미의 오승을 사물에 따라 구별하는데
수로서 수기를 나타냈죠. 자, 수는 수기를 나타내고 화는 녹을 나타내고 목은 물을 나타내고 금은 물을 나타내고 토는 재를 나타내는데 옛날에서 지금까지 모두 밝히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왜 이렇게 밝히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비밀과 이론이 흥하니 확실하게 전하지 않다. 즉 이 비밀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일행선사 얘기를 했었죠. 당 조정에서도 풍수라는 것은 굉장히 보물로 쳤어요. 그런데 일반 유학생들이 와서 풍수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당 조정에서 위서를 만들죠. 자, 이게 멸망경이라고 그랬어.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당 조정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전달된 장자비도 국사였으니까 내려왔던 이러한 서적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최원적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발의를 달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오성에 관해서 오성 그 다음에 오성용수, 오성천변, 형국론 그리고 이 이외에도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정확하게 다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후대에 인자수지부터 전부 다 인용하는 걸 보면 가히 이 옥수진경은 아마 풍수의 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러한 이론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풍수 실력을 한층 더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